안녕하세요. 멜버른 사는 태즈입니다. 지난 영상도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다음 콘텐츠 뭐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부담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나는 솔로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솔로를 보다가,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분석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봐도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솔로 많이 보시죠? 근데 제가 늘 낯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 빌런에 대한 어떤 PD의 섭외력에 대해 되게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낯설 보면서 약간 이런 순간 있으시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막 낯설 보다가 와, 저 사람 왜 저래? 와, 진짜 저 사람 진짜 아니다. 약간 이런 말들 툭 튀어나올 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낯설을 볼 때 어떤 커플이 매칭되느냐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빌런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걸 보게 되는 좀 그런 게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낯설에 나오는 유형들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낯솔에 나오는 남자 빌런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신중함이라는 가면을 쓴 간제비. 그러니까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간 보면서 어장관리하는 유형인데,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최근에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 28기 영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전제는 28기 영수님에게 지금 호감이 있는 모든 여성들이 영수님의 태도에 대해 되게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을의 입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영수님이 좀 갑의 입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마지막 날까지 모든 여성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희망 고문을 시전하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영수님과 정수님 케이스인데, 정수님에게 조건부 확신을 주면서 이제 1순위인 정수님에게 보험을 드는 느낌을 줘요. 근데 여기서 영수님은 자신에게 이제 1순위인 정수님에게 가장 먼저 확신을 주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 확신조차 완전하지 않은 조건부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정숙 씨가 항상 호감도 1순위였다. 근데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 이렇게 1순위라고 못을 이렇게 박아둬 놓고 정숙님이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라도 이런 대화를 좀 다시 나눌 수 있을까? 근데 만약 기회가 안 된다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1순위로 생각을 하지만 너가 나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면 괜찮아. 그런데 끝이야. 라면서 오히려 자신은 이제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너가 거절하겠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너 책임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정숙님을 좀 압박하고 책임을 좀 전가하는 화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숙님이 자신에게 이제 좀 집중하도록 묶어두는 어떤 일종의 조건부 보험인 셈이죠. 이게 왜 조건부 보험처럼 되느냐? 영숙님이 정숙님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하는 행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영숙님과 현숙님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서 현숙님은 자녀가 이제 셋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 무자녀인 영수님을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영수님의 간제비의 어떤 면모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현숙님이 이런 말을 먼저 해요. 난 지금 되게 좀 힘든 사람이야. 근데 넌 멋지잖아. 너가 괜찮은 여자 만나야 하는데 나 같은 유자녀 이성을 왜 만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영수님 본인이 솔직하게 1순위인 정숙님에게 약간 마음을 정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현숙님을 좀 잘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자기소개 타임 때부터 사실 계속 현숙님이 마음에 쓰였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현숙님이 떠나가려고 하자 사실 너에게도 마음이 쓰였다라면서 이 붙잡는 멘트를 하는 거죠. 이 멘트 하나로 영수님을 잘 정리하려고 했던 이 현숙님이 꺼졌던 희망을 다시 품게 됩니다. 영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나는 현숙님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배려하고자 이렇게 말했다라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이 행동 때문에 현숙님이 영수님을 정리하지 못하고 더 직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정숙님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냐?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수님과 영숙님 케이스예요. 영숙님은
이제 영수님이 자신이 1순위가 아닌 좀 2순위로 두는 거에 대해 좀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영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마음이 좀 언제쯤 정해질 것 같냐. 지금 영수님한테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영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되게 두루뭉술하게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확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님에게 너무 저울질하는 걸로 느껴진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야, 그런데 자기는 이제 저울질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울질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여성들에게 아 그래 내가 언제까지는 마음을 정해서 말해주겠다, 혹은 아 당신은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즉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숙님 입장에서는 이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행동을 신중함이나 솔직함으로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태도가 한 사람한테만 그러면 신중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건 그냥 간보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유형이 말하는 신중함은 사실은 상대방들의 시간과 감정을 담보로 자신의 선택지를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재면서 내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지혜롭게 바로 컷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인데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약간 가르치려 드는 자, 일명 꼰대형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연애를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또 쓰는 화법 중에는 내 방식이 곧 정답이라는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데요. 이제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정답으로 정해놓고 좀 가르치려 든다. 이런 유형은 이제 십기영식님이 대표적인 예로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분의 사례는 진짜 많거든요. 결혼 말고 동거, 나는 솔로, 낯솔 사계, 이 모든 방송에서 나타나는 좀 분명한 대화 패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토로할 때 이 감정을 읽어주기보단 그건 말이야 라며 약간 자신의 철학과 해결책을 강의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좀 이야기를 전개하는 화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여성과의 관계가 이제 초반에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십기영식님이 좀 외적으로 키도 크고 리더십도 좀 있는 성향이어서 처음에는 여성들이 좀 영식님을 보고 느낄 때 이 사람 되게 말도 잘하고 리드를 잘해준다 이렇게 좀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방송 보면 실제로 초반에는 많은 여성들이 이 영식님의 좀 이런 부분에 끌려해요. 그런데 이분의 대화 포인트를 계속 보다 보면 너가 아직 잘 모르네,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라는 뉘앙스가 계속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해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고 현명하다는 걸 좀 확인받고 싶어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말을 할 때는 나는 그대의 의견을 존중해,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라고 이렇게 늘 덧붙이고 나서 자기 의견을 결국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을 배려한 것 같이 보이려고는 하지만 이분은 무조건 내 매뉴얼대로 내 방식대로 따라야 한다가 계속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화하는 사람들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너는 너랑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할 때 너 표정이 되게 무섭다, 너는 내 의견을 듣고 싶다고는 하는데 너는 늘 답이 정해져 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이제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피드백을 받고 영식님의 태도는 어떠냐,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보다는 그냥 그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좀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사람과의 대화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뭔가 대화를 통해 맞춰가는 형태의 관계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가스라이팅이 계속 되어가지고 왠지 몰라도 자꾸 그 사람 방식대로 계속 관계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자존감도 끊임없이 계속 내려가고 더 심각해지면 이게 우울증까지 번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유형들은 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컷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데요. 피해자 코스프레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이제 모든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한테 돌려요. 자기가 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그거는 네가 오해한 거야, 그거는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라면서 이제 책임을 모두 상대방에게 이제 전가하는 유형입니다. 분명 원인은 자기가 제공했는데 어느새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유형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강력하게 또 각인된 분은 아마 사기 영철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사기 영철님은 그 당시 이제 출연자인 정순님에게 그 데이트 중 되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가지고 아마 되게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공분을 좀 샀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영철님을 보면서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저래도 되나? 저 사람 진짜 욕 엄청 먹겠는데? 약간 이런 말들 계속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상황을 좀 예시로 들면 이제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상황에서 불쑥 언제까지 잘 거야? 라는 말을 시전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굉장히 싸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계속 무겁게 만들면서 이때 데이트를 했던 정자님이 좀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이 정수님이라는 분이 영철님한테 가서 정자님에게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니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방송이 끝나고 그 인터뷰나 SNS를 통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순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자. 이 둘만 아니었으면 내가 다른 좋은 분들과 더 좋은 얘기도 나누고 추억도 있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과연 그랬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철님은 되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나온 유형인데, 하지만 분명한 건 현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다툼과 갈등의 원인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케이스. 네가 오해해서, 네가 예민해서, 그냥 네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이걸 나는 솔로에서야 그냥 저걸 보고 이제 욕하고 피하면 그만인데, 예를 들어서 현실 연애에 이런 유형에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어떤 갈등 상황만 일어나면 모든 게 내 잘못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내 잘못이 아닌 일에 계속 사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차 내 자존감은 쭉쭉 내려가면서 자존감 박살 엔딩 확정이겠죠. 지금까지 이제 나는 솔로를 빛낸 이 빌런을 토대로 좀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유형들은 우리가 또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개팅을 할 때, 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든 심지어 직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매 영상마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좀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라면서 좀 자기 점검을 잘 해나가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타인을 아는 것은 지혜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현명함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 좀 그런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